8년 만에 가동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43일간의 일정을 끝마쳤습니다. 인수위는 모두 8대 분야 59개 공약을 확정해 세종시에 전달했습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는 10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승인이 된다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건립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안천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하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세종시가 운전자가 특정 장소에 멈춰 자율주행차에서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는 주소 기반의 자율주행 주차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이달 말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방정권 교체와 함께 8년 만에 가동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43일간의 일정을 끝마쳤습니다. 인수위는 자체적으로 꼽은 59개 공약을 최종 확정해 세종시에 전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를 알리는 해단식. 인수위는 민선 4기 세종시의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전달했고 최민호 시장은 인수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해단이 아니고 결단의 시기다. 저는 4대 시정을 끝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단식에 앞서 열린 마지막 인수위 브리핑에선 서만철 인수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공약 과제를 발표하면서 민선 4기 세종시정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인수위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가진 단 하나의 바람은 시민 모두가 꿈꾸고 공감하는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의 발전과 시정 4기의 성공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수위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종시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43일간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정 4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8대 분야 59개 공약을 꼽아 세종시에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역 우선 공급 확대를 토대로 한 청약제도 개선과 세종시 부동산 규제 해제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또 교통정책으로 KTX 세종역과 천마을 IC 설치, 시내버스 무료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59개의 공약 과제는 현재 세종시청 소관 부서별로 분배돼 과제별 추진 방식이나 연차별 투자 재원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이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9월 이후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장직 인수위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도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과 경제, 농산, 문화복지, 건설환경 4개 분과로 구성돼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인수위원과 파견공무원 10명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수위는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 하에 박경기 시장의 시전 비전과 목표에 맞춰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산 용화동에 건립 예정인 충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는 10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승인이 된다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건립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용화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당초 270억 원을 들여 150병상 규모의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 문제를 비롯해 도와 아산시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건립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충남도가 재활병원 총 사업비를 495억 원으로 결정하고 국비 1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분담 비율을
충남도가 70%, 아산시가 30%로 협의를 완료하면서 재활병원 건립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여부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 행안부의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회의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쯤 개원될 예정입니다. 도는 심사에서 승인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라 반납된 국비를 다시 요청하는 등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시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안천이 천안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 등이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천안천 상류에 설치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초음파로 하천 수위를 측정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하천 진입로가 자동으로 차단돼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습니다. 또 주민들에겐 하천 통제 소식을 안내 문자로 전달됩니다. 자동적으로 수위에 따라서 경보 시스템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 등 총 8억여 원을 들여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천안천에는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 프렌즈를 활용한 12대의 스마트 경관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이 조명에는 공공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산책로 인근에선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1층에 설치돼 이달 말부터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은 비대면 무인 대출기로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약 600권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에서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인구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함께 연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지역사회의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한 개인 3명과 한 개 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직접 아이들은 세종의 미래입니다라는 대형판을 점등하고 참석자 모두 LED 풍선에 불을 밝혀 어린이들을 빛내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세계 인구의 날은 유엔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 제정했습니다. 19일 치러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유재화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97명 가운데 유재화 후보가 60.8%인 59표를 얻어 김중로 최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생인 당선인은 충북 충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생활을 거쳐 지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과 최근에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역대표 전국위원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송동섭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세종시가 주소 기반의 자율주행 주차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를 선도할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소재지 중심으로 부여된 주소를 사물과 공간까지 3차원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적용하는 신산업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운전자가 특정 장소에 멈춰 자율주행차에서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는 기술이 구현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21일부터 환경부와 합동으로
도내 정수장 1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정수장 여과지 등 정수 처리 공정 내 유충 서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건물 내 방충망 손상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국비 29억 원을 확보해 도내 정수장 6곳에 대한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으로 열린 제1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충청도 대표로 참가한 아산시 드론 운영팀은 비행의 효율성과 성과물의 우수성, 경계 추출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한편 아산시 드론 운영팀은 지난해 신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4개 부서와 36개 분야에서 240회의 드론 활용 행정 업무 협업을 추진했으며 약 8억 6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020년 조선시대 세금 창고였던 아산 공세 고창지 발굴 조사에서 봉상청과 창고 등이 확인됐는데요. 아산시가 올해부터 공세 고창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공세 고창지 터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40여 개 군현의 조세를 저장했다 한양으로 보내던 전국 최대의 조창이 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좋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고창지 중 유일하게 성곽이 축조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아산시가 지난 2020년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조세창고 관리자들이 근무하던 봉상청 건물터를 비롯해 창고와 가마, 우물터 등이 발견되면서 문헌과 고지도에 있던 공세 고창지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사된 그 1호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공세 고창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규모나 그 위치에 있는 등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봉상청 건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아산 공세 고창지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공세리 성당에서는 공세 고창과 공세리 성당의 역사, 문화재적 가치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역사, 건축, 지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세 고창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도출하고 사적 승격과 보존 방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이번 학술 세미나와 그동안 발굴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문화재청에 공세 고창지에 사적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세 고창만 유일하게 성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현상이 정확하게 남아져 있고 그런 쪽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시대 조은사하고 이제 조창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실증할 수 있는 뭐 유적적 가치가 있고. 이와 함께 시는 성곽 복원 등 공세 고창지의 종합 정비를 추진해 공세리 성당과 함께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내 최고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이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잔디구장 곳곳을 누빕니다. 성인 경기 못지않은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에 관중들은 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K리그 산하 유소년팀의 최강을 가리는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이 천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22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천안축구센터와 북부스포츠센터, 청당생활체육공원 등 3곳에서 펼쳐집니다. 18세 이하는 16일부터 28일까지, 15세 이하는 다음 달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동안 주로 경북 포항에서 열렸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천안에서 유치했습니다. 일단 그
면 자체가 너무 반듯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3일 보고 있습니다. 3일 내내 오세요? 그렇죠. 월, 수, 토요일까지 왔으니까. 천안시는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응원단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천안을 찾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축구대회를 많이 유치하여 축구의 메카 도시로서 명성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은 지난 4월 입장면 일원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착공식을 연대에 이어 내년 시즌 상위 리그인 K리그2 가입 신청을 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말 세종시 한솔동에 일명 모두의 놀이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개장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아 놀이터의 여러 테마 중 하나인 흙놀이 공간이 비만 오면 토사가 줄줄 흘러내리고 물길이 생긴 자리에서는 어른 주먹만한 돌들이 발견돼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김우순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모두의 놀이터 흙놀이 공간. 어른 키만한 높이의 언덕으로 된 공간인데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바닥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18일 내린 비로 여러 갈래 물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빗물에 흘러내린 모래와 자갈은 시소 주변 코트를 덮쳤고 바로 옆 배수구까지 막을 태세입니다.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 골이 파인 자리에선 어른 주먹만한 돌도 쉽게 발견됩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쓰이는 토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곳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가 정식 개장한 건 지난달 29일. 개장한 지 불과 20일 만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자가 처음 이곳에 찾았을 당시 지금보다 더 심하게 물길이 파인 모습이었지만 사흘 뒤 다시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땐 돌을 골라내고 흙으로 덮어 보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또다시 비가 내리자 이처럼 일주일 전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흙과 함께 논다는 테마는 좋지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었는지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매번 이렇게 공사 중이고 막 흘러내리고 이러니까 차를 이쪽으로 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안 흘러내리게 하면 좋을 건데. 아예 흙놀이 공간을 다른 시설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우리 애 벌써 다리가 다쳤어요. 저기 모래놀이터는 따로 있는데 여기까지 다 이렇게 흙으로 해놨으니까 안 좋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흙만 잔뜩 쌓아놨지 이곳이 무슨 놀이터냐, 전형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어떤 입장일까? 시 관계자는 모두의 놀이터는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놀이터라며 이중 흙산 놀이공간의 경우 특성상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기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인 물길과 여기에서 나오는 돌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일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시공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엔 모두 9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9일까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양육 현황과 실태, 센터 건립 규모와 위치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은변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기 작성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세종시 관내 반려동물은 38,700여 가구에 53,7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6개월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달 간격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게 되며 최종 수료자에겐 프로그램에 사용한 스마트워치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조치원읍 도돌이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달 준공된 농촌 테마파크인 도돌이파크의 개장식과 함께 복숭아 품종 전시회와 수학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시민 편의를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주차장에서 도돌이파크로 연결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오전 10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축제는 114년 전통의 재배 기술을 가진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는 세종시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특별 점검을 벌여 모두 10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비상구에 고인목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 도어 체크 불량 등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 중 94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엄중한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